예, 안녕하십니까. 매일부리 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 신문사 손동호 기자입니다. 오늘 매일부리 인터뷰에선 한국 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해 논하시는 건축학계의 스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매부리 TV, 매부리 인터뷰에서 소위 말하는 재테크 쪽 인터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네. 교수님을 또 어렵게 매신 만큼 좀 다양하게 여쭤볼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활의 모든 걸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 또 어떤 도시나 어떤 인테리어 이런 거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제가 만나는 이제 건축학계나 토목학계나 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모이는 거를 좀 꺼려해가지고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재택근무도 활성화되고 있고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도시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 것인지 좀 그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도시가 제일 안전한 곳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이유 때문에요? 지금? 일단은 병원 시설이 잘 돼 있고 도시로 더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도시에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현재 그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잠재적으로 사무직이 전체 일자리의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재택근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을 다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인공지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라서 향후는 어쩌면은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서비스하는 서비스업의 일자리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자리는 어디에 맞냐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있게 되고 그러면 도시로 사람이 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오히려 질 좋은 일자리는 가지신 분들은 도시와 그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더 오히려 일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직종은 오히려 AI로 대체가 되고 네.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은 더 서비스나 네. 이쪽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도시화가 더 네. 진행될 수 있는 그렇게 네.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코로나19 이후 주택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소형 평형이 위주로 많이 네. 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인 주택 공간에 대한 실내 공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돼서 중대형이 다시 좀 떠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대형을 더 선호할 거라고 봐요.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 돈이죠. 돈 때문에 지금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기 어려운데 네. 거기다 중대형까지 선호를 하게 되면 더 비싸지니까 그렇다고 또 외곽으로 나가자니 그건 또 싫어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집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뭐 온라인 수업도 듣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1.5배 늘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따지면 1.5배 더 큰 집이 필요한 거는 맞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핵심지에 이제 중소형이냐 외곽의 중대형이냐 그러면은 이제 핵심지의 중소형 쪽을 하는 수요가 더 많았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이 트렌드는 계속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네. 1, 2인 가구의 증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인구, 가구 수의 60%가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40평짜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점유하는 면적은 1.5배 늘어나겠지만은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 숫자가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볼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게 30평형대 정도쯤에서 타협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0평대에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30평형대가 너무 쓸데없이 공간이 쪼개져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의 30평형대는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이 3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 하나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사 가시면은 방 안방 쓰고 하나는 뭐 애들 방으로 쓰고 하나는 옷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물건들은 많이 늘어났고 수납 공간은 많이 필요한데 지금의 우리 아파트 평면들은 4인 가족을 중심으로 방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평면도의 형태가 지금의 형태로서는 제가 볼 때는 가족의 구성수는 줄어드는데 1인당 점유 면적이 늘어나는 거를 커버하기엔 좀 어려운 형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또 변형도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한 방의 크기 늘어나고 방을 개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2인 가구까지를 위한 집들은
이게 공간이 통폐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음. 그리고 과거에 거실 같은 공간들은 4명이 살 때는 거실이 꼭 필요했거든요. 식탁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각자의 공간의 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공공의 공간이 거실과 식탁으로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텔레비를 같이 봤어야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부가 사는 2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거실과 침실을 나눌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냄새가 나는 공간이 부엌과 냄새 안 나는 공간이 거실과 침실 쪽으로 이렇게 양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소파를 없애고 침대를 하나로 통폐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평면도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평면이 좀 더 다양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재건축을 할 기회가 된다면 네. 재건축을 하면서 이러한 다음 2020년 이후에 우리의 가족 구성원 수와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평면도로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실내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외부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 이제 아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을 갖춘 거 이제 2세대라고 하고 커뮤니티 센터와 이걸 갖춘 게 이제 3세대 보통 이렇게 네. 많이 나누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뭔가 4세대는 완전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이제 커뮤니티 센터의 예를 들어도 그게 하나의 혁신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게 맞잖아요.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사는 건데 그게 뭐 외부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약간 겨울이기 때문에 좀 테라스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제 좀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당연히 테라스는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발코니라고 해야겠죠. 네. 근데 발코니를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지었던 아파트에 지금은 확장해서 없애버린 그런 발코니가 아니고 하늘이 열려있는 발코니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샤시가 없는. 네, 샷이 없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발코니 그러면 나가면은 바로 윗집 발코니가 제 네, 머리 위를 네. 막고 있잖아요. 그런 발코니 말고 한 2개층 위에서 열려있는 그 오피스텔에 그런 거 많죠. 왜 발코니가 오피스텔에서 안 되니까 아래 네. 세대를 앞으로 빼내가지고 네. 그 튀어나온 세대의 위를 점유해서 발코니처럼 쓰고 그걸 발코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 2개 층을 비워가지고 이렇게 2개층 높이가 오픈되어 있는 발코니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류 최소한의 그 정도 2개층 정도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음. 발코니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폭도 좀 넓어야겠죠. 그 실외 공간에 대한 그 네. 니즈는 어떻게 보세요? 실외 공간에 대한 니즈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실제로 우리 도시를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야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다 퍼블릭 스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사적인 공간 안에서 야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외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꼭 넣어주는 게 낫다고. 그렇다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제 실내 커뮤니티 센터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네, 보다시피 오히려. 굉장히 취약점을 어떻게 보면 드러냈거든요. 그것도 좀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런 커뮤니티 센터에 우리의 공용 면적들을 많이 빼앗기는 것보다는 테라스를 발코니를 만들어주는 게 낫고요. 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상업 가로 같은 것들이라면 바깥쪽으로 더 빼는 게 낫다고. 바깥쪽으로 아예 빼버리는. 그게 더 대로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거고 가급적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점점 사실은 약간 세미 프라이빗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를 약간 폐쇄적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도시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음. 그거가 오픈된다면은 우리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그 아파트의 정원을 공원처럼 쓸 수가 있는 세상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나마 약간 프라이빗한 가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집집마다 발코니가 있는 야외 공간, 마당 같은 그런 발코니를 집집마다 만들어준다면은 저는 1층을 훨씬 더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소셜 믹스에서도 되게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무슨 공원의 분포라든지 네. 소셜 믹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 공간 체계의 첫 단추는 집집마다 마당 같은 발코니를 만드는 게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실내 커뮤니티가 이제 외부로 나올 수 있다고 하시고 이제 좀 외부 공간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외부에 이렇게 연도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나 이렇게 외부로 약간 이렇게 외부와 공간이 접해져 있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꿈꾸는 세상은 그 주민들만 쓰는 커뮤니티 센터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길가로 빼서 모든 시민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진짜 커뮤니티죠. 그런 자기네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커뮤니티 말고 그런 대신에 자기 법규를 지분. 네, 풀어주고 법규. 인센티브를 줘서 집집마다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고 높이 제한도 풀어주고 기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1층 부분은 인기가 없는 그 프라이버시가 없는 아파트 그렇죠.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한다면은 가급적이면 1층은 점점 더 퍼블릭화 시켜주고 상층부를 더 프라이빗한 면적들을 늘리는 쪽으로 법규를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부분은 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